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젝타일스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27개의 예제 중 12번째 예제입니다. 프로젝타일스 예제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예제 이름이 보시면 프로젝타일스라고 지어져 있는데 여기서 프로젝타일이라는 뜻은 발사체 혹은 발사 무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제가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실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폴더에서요. python 띄우고 projectiles.py 해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환경에 여러 마리의 엔트 객체가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면 네, 갑자기 화면에서 큐브 하나가 생성이 되더니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발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방향으로도 한번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큐브가 생성이 되고 이때 큐브의 색깔은 이제 임의로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발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큐브를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제이기 때문에 이름이 프로젝타일스 예제가 된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유저가 이 UI청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UI창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저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카메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에 대한 이제 뷰포트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방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큐브가 생성돼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좀 가까이 있는 녀석을 한번 맞춰 볼게요. 네, 이렇게 큐브를 발사해서 엔트 객체를 맞추게 되면은 이 컬리전, 그러니까 충돌 검사를 통해서 결국 이제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에 이제 상응하는 반응을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큐브를 던져서 이 환경에 있는 엔트 객체에다가 물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막 옆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잘 맞추면 또 이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했죠. 자, 그럼 보시면 이 아이작짐에서 왜 그럼 이런 예제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딥마인드에서 논문을 하나 이제 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논문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휴머노이드 객체 있죠. 그 휴머노이드 객체를 가지고 시뮬레이터에다가 어떤 이제 임의의 환경을 꾸미고요. 그 환경에다가는 뭐 장애물도 만들고 뭐 등등의 이제 뭐 빠지는 구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환경을 구성한 상태에서 휴머노이드를 앞으로 걷게끔 만드는 정책을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도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걷고 뭐 뛰고 장애물만 넘고 이런 식으로만 구성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혹독한 환경을 설정했었어요. 즉, 그때 그 휴머노이드 객체가 막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이제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식으로 그 환경에서 임의의 어떤 큐브나 뭐 그런 장애물들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던지게 되면 이제 원래 이제 빠지지 않을 구간에서도 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방해를 함으로써 좀 더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걷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챌린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혹독한 환경에서도 자기의 본연의 임무, 즉 장애물을 넘고 건너서 이제 목적지에 완수하는 그러한 정책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인한 정책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테스트 환경에서 조금 더 막 혹독한 환경을 주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막 방해를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어도 그렇게 강인한 정책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좀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하고 극복을 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지능이 학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연구 사례를 모티브로 해서 이러한 예제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부분은 지금 저는 계속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상자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자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시점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은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상자를 이렇게 발사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마우스 왼쪽 버튼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은 이 콘솔 창입니다. 자, 이거를 좀 내려서 네, 여기 창을 좀 줄여서 볼게요. 그리고 얘도 없애고 자, 보시면 제가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콘솔 창에는 변화가 없죠. 근데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 fired projectile with mouse at coordinates, 즉 제가 이 UI 창 기준으로 봤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 그 시점에서의 마우스 좌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마우스 좌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제가 그러니까 이 UI 창 기준으로 왼쪽 끝자락에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숫자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죠. 그렇다는 것은 이 화면의 왼쪽 끝자락이 원점이라는 겁니다. 즉, 이 정도가 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쭉 가서 이쯤에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두 값 중에 앞에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값이 여기 X축 방향의 좌표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원점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값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두 번째 값이 Y. 결국 이 값을 보시면 마우스 좌표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작짐을 통해서 이제 뭐 키보드 입력도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마우스 입력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예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제도 굉장히 좀 간단한 예제였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 지금 많이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R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환경이 리셋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뭐 방해를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단순한 이제 예제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뭐 이 엔트 객체가 어딘가로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이제 이런 UI API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강화학습에서 좀 더 혹독한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이제 능동적으로 뭔가 이 방해하는 그러니까 학습 환경에 개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미있는 구성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한 예제였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타일스 예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 장치를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좌표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상에 존재하는 에이전트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러한 점이 나중에는 이제 게임과 같이 단순한 상호작용 예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학습 과정에서 좀 더 도전적인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테스트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이번 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설명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